샤론의 꽃필 때, 오늘은요 자연의 생명력을 화폭에 담아서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서양화가 한정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정희 선생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전시회에 초대돼서 미술계에 입문하시고요. 무려 50년 가까이 화가로 활동하고 계세요. 작품 판매 수익은 전액 기부를 하시고요. 입양 아동이나 마약 중독 청소년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예술과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화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올해로 몇 년 정도 되신 거죠? 거의 한 48년, 7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 정말 긴 세월이네요. 네. 그랬군요. 그동안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하셨는데 코로나로 잠깐 전시를 멈췄다가 이번에 전시를 하고 계시다고 얼마 전에 전시를 하시는 건가요? 네, 8년 만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전시가 멈춰졌던 건가요? 그렇죠. 네, 전시를 할 수가 없었죠. 너무 코로나가 심각했으니까. 예. 네, 사실 이번 전시가 오랜 시간 동안 기획되었다고 들었어요. 특별히 이번 전시가 선생님한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사실 어머님이 작년 9월 말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그림은 열심히 그리지만 이제 그 해외 전시를 하는 것은 좀 큰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92세지만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시를 계획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모이게 된 게 어머니를 만나러 오려고 다 휴가를 맡아놨었어요. 이 시간을. 네네. 네. 어머님은 보시지 못했지만 네. 이번 한정희 작가님의 작품을 네. 많은 분들이 여러 곳에서 보실 수 있죠. 네. 저도 전시 선생님 그림을 많이 봤는데 예. 선생님 작품을 보면 선생님이랑 좀 또 닮았고 또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독특성이 나왔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서양학과 대학원 마치고 이제 유럽에 가서 이제 서양 미술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러고는 또 이제 남편이 이제 LA를 가게 돼서 또 LA를 가고 이제 또 뉴욕으로 왔는데 불란스에서도 제가 2년을 공부를 했고 그랬는데 LA를 오니까 작품 성향이 너무 달라서 제가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막 그 혼돈이 왔어요. 그리고 뉴욕으로 오니까 더 혼돈이 왔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 크고 가정의 그 어떤 부조화, 네. 그 행복하지 않은 데서 오는 그 자녀들의 그 불만이 아주 굉장히 사회적으로 커요. 미국이 네.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 성향이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제가 보통 생각했던 그런 미술 세계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이질감 때문에 제가 미국에 왔으니까 좀 그러면 좀 한번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50대에 다시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뭐 알다시피 뭐 영어도 뭐 제대로 못하고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컴퓨터도 해야 되고 운전도 그때 배우고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그때 받았으니까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근데 뭔지 왜 그러는지를 알고 싶다는 그것 때문에 네.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수님은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너한테 좋은 게 있는데 그거를 발전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딴 걸 하냐고 그래요. 그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날 보고 나한테 그 서양화를 한 사람한테 서양을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왜 나한테 좋은 게 있는데 그걸 안 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좋은 게 뭐죠? 제가 저한테 좋은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너는 너의 붓터치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는 붓글씨 안 써본 사람도 없고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도 없고 이 붓터치 누구나 다 이거 할 수 있는 건데 왜 나를 얼마나 참 별로 그렇게 발전이 없다고 봤으면 붓터치를 하는 정도를 가지고 그거를 개발하라고 하는지 참 그래서 그때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도 그걸 못하고 한 10년 정도, 그러고 나서 한 10년 동안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한정이라는 이름을 안 해도 여기에 다른 사람이 갖다가 이름을 바꿔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을 제가 그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뭐죠? 갑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몇십 년 만에. 나의 정체성. 저는 한국인이잖아요. 네. 정체성이.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선의의 경쟁하는 경쟁을 할 때 그 작품 세계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서양의 문명에 대한 작품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동양인이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동양인을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한국인의 정체성 그걸 어떻게 나타낼까. 이제 그때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작품의 성향이 좀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내가 이제 정말 평생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니까 자연을 소재로 하잖아요. 네. 자연을 소재로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 거죠. 네. 이 자연을 새로 이게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네. 다만 이제 그 내용이 상상화일 뿐이죠. 네. 네, 그러셨군요. 이 따뜻한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전시의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 기부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한 27년 된 것 같아요. 27년? 27년 전. 좀 그전에도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스웨덴에 계실 때부터 좋은 일은 많이 했어요. 봉사와 좋은 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입양아동도 이제 15년을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봉사를 했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국말을 가리키는 일이었거든요. 우리 문화를 알리고 봉사예요. 그 말 그대로. 근데 굉장히 제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거를 배웠고 또 저도 아들, 딸이 있는 엄마로서 정말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그런 거를 정말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아이들 보면서? 네.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많이 배웠고 정말 살아있는 선생님들이었어요. 그 그렇죠. 아이들의 삶이. 모습을 보니까. 네, 한국 네. 아이들이 스웨덴에 입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또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음식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스웨덴에서. 네. 제가 이제 그 스웨덴에 갔을 때 이제 유학을 하고 돌아오려고 하다가 이제 스웨덴에 머물게 되면서 이제 머물게 되면 거주권, 영주권을 따야 돼요. 네. 그래서 거주권, 영주권을 딸 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스웨덴어과를 나와서 스웨덴어 자격증이 있고 한국에서 또 교사 자격증이 마침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톡홀름에 있는 그 중고등학교에서 모국어 가리키는 선생을 했어요, 정식으로. 네. 그거로 인해서 영주권을 땄죠. 외국에는 그 거주권, 영주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그거를 해야지 거기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한국어 이제 이 입양아동들을 가리키는 이제 봉사하는 게 있어서 이제 거기서 가리키게 됐고 거기 이제 한국인 부모님의 자녀들도 오고 입양 아동들도 오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제 반에 있는 애들이 이제 입양 아동들이었어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저도 엄마니까 네. 걔네들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내가 좀 얘네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좀 음식을 해주면 안 되겠는가 해서 저희 집에 데리고 왔어요. 이제 수업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잡채, 불고기, 김치 뭐 이렇게 이제 반찬을 했는데 얘네들은 3개월 때 온 애들이거든요. 네. 자기들 2개월 때. 아기 때. 아기 때. 그냥 갓난 아기 때 왔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 문을 딱 열면서 저 이 냄새 알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요? 처음 만난 애들인데. 어머나. 정말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뭐 참기름 냄새, 뭐 김치, 뭐 잡채, 뭐 이런 걸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니까는 그 스웨덴 부모님들이 애들 생일 되면 한국 음식을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김치를 배우고 잡채하는 걸 배우고 만두 하는 거 배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갖고 제가 그래서 무료 강습을 해갖고 막 그 스웨덴에 있는 그 입양아들 이제 부모님들 다 오시고 또 1월 1일 날은 제가 일부러 이제 만두 속을 다 만들어 놓고 만두 피도 다 이제 빚어서 만들어 놓고 이제 김치를 만들어 놓고 너네들이 와서 만두피를 만들어라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무슨 뭐 맥주 뭐 빈병 뭐 이런 거를 해서 동그랗게 이제 컵으로 눌러서 만두피를 해서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만두를 이제 끓여서 그렇게 먹고 1월 1일은 다 와서 놀고 가요. 그래서 저희 집은 완전히 오픈하우스를 하고 또 이제
저희 정원에는 김치를 많이 해놔가지고 저희가 해마다 김치를 한 200kg 이상을 이제 담궜는데 네. 거기 있는 20년 동안을 거의 했는데 이제 거기 입양아동들 또 뭐 한국에서 오신 분 임신하신 분들이 너무 김치를 안 팔고 그러니까 김치를 너무 잡수고 싶어 하세요. 먹고 싶죠. 그 아이들도 먹고 싶어 해요. 당연하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김치 냉장고에 우리 남편이 만든 게 아마 그 원조일 거예요. 2m씩 나무를 땅을 파가지고 네. 그 저기 나무로 판을 만들어서 뚜껑까지 만들어서 네. 저희가 없어도 저희가 집 개인 하우스에 살았거든요. 네. 제가 없어도 뚜껑을 열고 가져갈 수 있게끔 김치를 만들어놨어요. 김치 도네이션 하신 거네요. 네, 네.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전 기뻐서 했는데 네. 이제 한국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하다 어디나 그런 데는 돈이 모자라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저를 이사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어디서 만드나. 그래서 이제 그림조를 해서 이제 돈도 만들고 또 김치도 만들어서 이제 김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그동안에 저한테 먹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무료로. 예. 그러니까 김치를 막 사가고 네. 또 뭐 김치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에 뭐 이제 재료비가 1,000원이면 저는 절대 1,000원은 안 받는다. 재료비가 1,000원인데 이거 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어떻게 이거 1,000원을 파냐. 5,000원 용감하게. 했더니 사람들이 뭐 10만 원 막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오, 와. 김치를 해서 돈을 되게 벌었죠. 네.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나중에 김치 주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림 그려라 그랬더니 그림은 안 그리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공장은 못 차렸죠. 네. 김치를 잘 담으시나 봐요. 아니요. 잘 음식 솜씨가? 담지는 않는데 네. 제가 저희 아버님서부터 이렇게 먹는 걸 우리 아버님 드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요. 저희 남편도 김치가 없으면 안 돼요. 아. 우리 애들도 다. 그 아이들이 네. 세상에 이 냄새 입양하는 알아요. 아이들이, 네. 이 냄새를 알아요 하는 것이 이렇게 스웨덴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시고 또 미국으로 이주하셨잖아요. 그 미국에서 LA 가셔서도 또 봉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LA 갔을 때는 그때만 해도 계속 스웨덴의 그 우리 한국 학교 일을 사실은 많이 도왔어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이제 네. 물질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LA는 사실은 저희가 1년밖에 안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뉴욕을 왔어요. 뉴욕을 왔는데 이제 저 동창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동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아프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친구 딸이 마약을 해서 마약 퇴치를 하는 그런 거기를 갔는데 네. 성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치유를 하고 있다. 가서 보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 마트에서 매일 버리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고기 같은 거 상하면 안 되니까 매일 버리잖아요. 그 음식들을 갖고 와가지고 큰 냄비에다가 다 넣고 다 끓이는 거예요. 누가? 아니 성교회에서 음식이 없으니까 60명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네. 그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러니까 어디 국가에서도 도움을 안 주고 하나님을 믿는 성교회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론도 도와주지 않는 거 미국은 안 도와줘요. 종교단체는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와서 정말 쌀죽 같은 걸 소금, 그래서. 고춧가루 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데 우리 친구가 가서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60인분 비빔밥을 하고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전시회를 해서 이제 수익금을 이제 거기 드리고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선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자리를 잡는데 조금 제가 보탬을 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인연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의 삶이 이제 그게 저의 작품에 완전히 반영이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죽는 애들을 제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애들이 이제 10살, 11살, 12살 때 마약을 하면은 성장기에 멈춥니다, 성장기가. 그쵸. 어른들은 마약을 해도 오래 사세요. 네. 근데 아이들은 못 살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진짜 정말 충격이었죠. 제가 그동안에 알았던 그 모든 거에서 사람이 죽음 앞에서 죽음 이상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그림도 많이 바뀌었고 그 색깔에서 제가 굉장히 아팠어요. 색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들과 같이 공유를 하려고 색깔 금식을 했어요. 14년을 검정과 흰색으로. 그래서 선생님 작품이 한때 흰색이랑 검정색, 네. 무채색으로만 그림을 그리셨었잖아요. 그때요. 그 아이들과 공유하느라고. 그리고 그때 작품 제목이 부활이에요.
저는 아이들이 죽지만 너네들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만 만나야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다.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선교를 하고 계시고 그걸 작품을 했는데 너무 색깔을 블랙 앤 화이트만 하니까 검정과 하니까 정말 디프레스가 오고 이게 정신적으로도 어떤 멘탈 붕괴도 오는 것 같고 왜냐면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 우리는 항상 그게 생각이 끊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참 많이 나빠졌었고 예. 제가 그리스에 여행을 갑니다. 산토리니에 가서 초자연적인 색깔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리고 작업실에 왔는데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이제 너무 거기에 그 강한 그 인상 때문에 그래서 작품이 바뀌는 거예요. 천천히 바뀌면서 그 어두운 시기를 보냈지만 저한테 너무나 필요한 시기였고 그때 내 선생님이 건강이 나빴을 때인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가요? 제가 저희 집이 3층 집인데 제가 2층에서 그러니까 아래를 못 내려갔어요. 층계를 못 내려갔어요. 너무 어지럽고 구토증이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 시기에야? 네,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안 가본 병원이 없어요. 근데 다 정상이래요. 정상인데 저는 아니거든요. 그 마약과 약물에 중독된 아이들을 돕기 위한 마음에 그 괴로움을 같이 작가가 알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우리가 아픔을 공유하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픔을 공유하는 방법을 저만의 방식으로 했는데 그 방식은 나한테는 아니었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그 아픔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세상을 그림을 그리면서 아름다운 작품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오는 수익금을 차라리 도와주는 게 낫지 않나 나한테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을 작가 선생님은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리고 또 기부로 그렇게 선행을 하고 계신데 너무 좋아요, 훈훈하고. 그런데 그러니까요.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가족들은 어떠세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나눔 선교회를 제가 1999년도 그때 이제 그 전시를 하게 됐을 때 처음에는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조금씩.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 나눔 선교 얘기 들으니까 60명이 산다고 하는데 내가 줬던 그 처음에 기부를 하고 나는 기분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 액수 갖고 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보 여기는 이 정도가 안 된다. 그래서 남편이 큰 돈을 줬어요. 그랬는데 그거 갖고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시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를 하게 된 그 시작을 한 동기가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줘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인이고 그럴 땐 남편이 스웨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림을 하나를 팔더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했으니까 선교회에서는 한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뭐 그림을 그려서 뭐 전시를 한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이상하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내 돈을 내고 내가 가서 호텔에서 제 작품 들고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갈 때 저한테 조용히 10,000불을 캐시를 주면서 여보 그 사람들이 당신이 왔을 때 그래도 뭔가 여기다 기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을 텐데 만약에 그림 하나도 안 팔렸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10,0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그때가 20년도 27년 얘기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남편이 현금을 주면 대단하시다. 우리 남편이 정말 남편의 도움이 없이 여기까지 못 와요. 절대로 못 옵니다, 제가. 훌륭한 내 남편, 내 편. 그 만나시기는 만나셨지만 또 이제 우리 식구가 된 계기가 있으니까 내 식구가 된 계기. 계기가 있었죠. 한국에서 일찍 결혼을 했어요. 77년도에 결혼을 하고 남편은 군대를 가고 또 어머님이 저는 대학원을 가라 해서 대학원을 가고 또 유학을 가라 해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있는 동안에 또 불란서에서 공부를 하고 근데 스웨덴에 와서 임신을 하면서부터 불화가 시작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얼마 안 되고 이혼을 하고 이제 아들을 제가 혼자 키웠죠. 7년을 혼자 키우고 있었고요. 거기 외국에서? 스웨덴에서. 네. 제가 오로지 그림만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도움 없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환원을 해야 되겠다. 사회에.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라고 그림을 통해서 물질적인 걸 이렇게 주시니까 나는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 사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제가 그때부터 그냥 환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제 나름대로. 그랬는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이혼한 딸이 아들을 데리고 애를 데리고 혼자 살으니까 아버님 절대 안 된다. 너 이렇게는 안 된다. 결혼해야 된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결혼 안 하고 싶죠. 네. 그때.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계속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사귀는 사람이 있기는 있다. 데리고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데리고 왔는데 뭐 스웨덴 사람이고 막 깜짝 놀랐어. 아버님이 이제 상에다가 뭐 생마늘을 놓고 뭐 무슨 감자술, 압솔루트 보드카, 뭐 위스키 막 놓고 노래 부르라고 그러고 막 한국 사람이랑 살려면 마늘을 먹어야 되는데 마늘을 거부하면 안 되니까 생마늘을 막 놓고. 일부러? 네, 근데 막 생마늘을 막 먹고 막 뭐 다 하니까 막 노래 부르면 일어나서 노래 부르고 막 그랬어요, 제 남편이 그때. 네. 그러니까 이제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아들을 이제 남자들끼리만 산보를 나갔어요. 저희 여자는 이제 뒷정리를 하고 공원을 산보를 가는데 애가 7살이니까 남자이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냥 뛰고 이제 그러다가 넘어졌어요. 네. 여기를 막 다 무릎이 패였어요. 네. 패였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는 무릎을 꿇고 입으로 혀로 그 피를 흙을 다 빨아서 이렇게 뱉어서 손수건 있는 거를 묶어서 피를 묶어주더래요. 모습을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결혼해라 아무 소리 말고. 야. 그럴 거 없다. 네. 이 정도 사람이면은 자기가 낳은 애기도 아닌데 네. 남의 아이를 무릎을 네. 꿇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딸을 낳았잖아요.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부모님들이 오셨는데 선물을 한 9개를 거의 10개쯤 갖고 오셨는데 우리 딸은 하나만 주고 우리 아들은 9개를 주는 거예요. 네, 너무 놀란 거예요. 네. 난 왜냐면 본인 손녀딸인데 네, 친손녀. 이 아이가 아빠 없이 혼자 사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또 새 아빠를 만나서 자기 사랑도 뺏긴다고 생각하는데 또 애까지 나오면 네. 얘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워낙에 사랑을 해주셨는데 그 외국은 자기 자랐을 때 그 차일드후드 얘기를 자랐을 때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배 위에다가 올려놓고 놀고 또 우리 아들만 데리고 여행을 갔던 얘기 방학 때마다 오셔서 여행을 애를 데리고 셋이서 여행을 다녔거든요. 그 아들이 지금 그 바이오케미스트리 화학 생물학 박사고 네. 아주 대성공을 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수쳐야 되죠. 네. 아, 진짜. 제가 한 건 없어요. 근데 아들이 잘 자라줬고 네. 제가 볼 때는 그 두 분들의 그 사랑. 네. 나는 그 사부님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화가 생길 수도 있는 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또 안아준 이 모습이 정말 감동이네요. 네네. 네. 한정희 선생님 가족 사진이 보이고 있는데 네. 정말 가족 구성원이 남다르시네요. 우리 손녀 네. 네. 볼 때 제가 떡도 만들어서 네. 무지개 떡도 만들고 그래요. 네. 정말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어요. 가족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집은 진짜 멀티입니다. 저희 집은 정말 정말. 다문화 가정인데요. 네. 남편은 스웨덴 사람, 며느리는 자마이카, 또 우리 사위는 오스트리아.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 네. 근데 사진만 봐도 너무 화목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 자랑 한 번만 좀 더 재밌게 해주세요. 며느리 자랑도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며느리가 자마이카에서 왔어요. 자마이카. 근데 본인이 의사예요. 근데 집안이 다 의사예요.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부대통령이었어요. 그래갖고 부대통령이었어요. 부대통령. 그래서 집안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오면은 문을 탁 열으면서 smells good. 잡채. 잡채. 문을 탁 불고기 막 좋아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요. 네. 그건 자기 학교 갔다 왔을 때 일하니까. 그러고는 싹 올라가서 쉬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을 때 되면 일을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네. 얼마나 재밌나? 그러고는 이제 위에서 저기 밥 먹을 때 불러야 돼요. 이제 거기 잠이 들었어요. 거기서 내려와서 이제 밥은 알뜰하게 먹고 이제 가요. 걔가. 알뜰하게.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되게 재밌어요. 하여튼 애가.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어떤 작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말갈량이 길들이기 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책에서 그 말갈량이 길을 들이는데 하늘에 지금 해가 떴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한테 다리 멋있다 막 그래요. 어디가 다리냐 저거 해지. 아니라고 막 그래서 이제 억압을 시키면서 이제 말갈량이 길들이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한다고 될 애가 아니잖아요. 의사잖아요. 그렇죠. 자기 분명하고 자기 생활이 있는데 그 자기들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 청소하고 밥하고 이런 걸 안 해요. 왜냐면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일하는 사람들 너무나 해가지고 아예 안 해요. 자기만 치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건 아들이
선택한 여자고 아들이 이쁜 여자 좋아하면 된 거지. 제가 뭐 걔를 뭐 부엌에서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전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아 진짜 그러니까 말갈량이 딸이 하나 있고 아주 착한 딸이 있어요, 제 딸. 걔는 또 부엌에 오면 거기 살아요, 거기서 또. 아주 걸레질도 하고 청소를 너무 잘해, 요리도 잘하고. 그래서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저렇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이 생활을 10년 이상 했잖아요. 제 남편이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그 메릴랜드에 사는데 남편이 이제 운전을 우리가 5시간 하고 갑니다. 그래서 가니까 밥상도 안 차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5시간 이렇게 왔는데 아니 밥도 안 차려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그 남편한테 여보 얘는 지금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내고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네 삶이 있는데 왜 밥을 차려놓으라고 부탁을 하냐.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음식을 다 만들어서 차에 싣고 가서 남편이 배고프면 안 되니까 그 밥 차려주고 이제 그렇게 그렇게 생활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또 어떨 때는 무슨 이제 한국의 법이 좋은 게 또 뭐냐면은 아빠가 뭐라고 그러면은 엄마가 같이 그러면 쌈이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며느리가 아니 어머니는 왜 자기 일도 하는 사람이 자기 보이스가 없냐. 왜 말을 안 하시냐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하면 쌈밖에 더 나지 않냐. 엄청나게 지혜로우셔. 이 말씀을 전국에서 들으시면 지금 억압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태도가 긴 세월 동안 한정희 작가님께서 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 힘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따님이 어머니 롤모델이라고 또 며느리도 롤모델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 딸은 그럴 수 있어요. 딸은 우리 엄마니까. 근데 며느리까지 우리 시어머니가 롤모델이에요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아니 일인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국에서 시집살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때 항상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적인 시어머니는 안 하고 싶다. 왜냐면 지금 국적을 떠나서 자마이카이든 아니면 뭐 광주에서 왔든 다 살아온 배경은 다른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서울에서 결혼했다고 해도 네. 배경은 맞아요. 다른 네,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생각하는 행동과 다를 수 있어요. 안 다르면 이상한 거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거를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도 이제는 결혼을 했으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니고 네 부인하고 모든 거를 네 부인하고 상의를 해라. 네. 진실로. 네. 그래서 부인이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사니까 둘이 너무 행복하죠. 아니 저희 딸도 그러니까 제 남편이 스웨덴 사람이잖아요. 저희 딸은 오스트리아 이제 남자를 결혼했는데 어느 날 이제 막년회 때 사진을 보낸 거예요. 김치를 담그고 남편이랑 만두를 빚고 있어요. 1월 1일 날 떡만둣국 먹으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딸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이렇게 엄마의 문화를 지켜줘서 제가 부탁한 게 아니고 딸이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정희 작가만의 그 고유한 작품성이 보여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언제부터 그런 작품성을 특별히 더 표현하게 되신 거예요? 아마 한 근래 한 10년쯤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제 그동안에는 배우는 시기고 실험을 하는 시기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가 이제 많은 작가들이 그러실 거예요. 뭐 네. 20대는 그것만이 자기의 전 세상이 그러신 것처럼. 네, 그러고 생각하지만 또 30대 가서 봤을 때는 또 이렇게도 하고 싶고 네. 제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그 때마다 느꼈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지 않은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처음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를 생각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제 이렇게 어느덧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직면하라고 하시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절대 피하지 말고 그것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교훈이라 생각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또 가다가 보면은 또 뭐가 잘 해결된 것 같다가 또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이 살면서 정말 죽기 이전에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누구나. 싶었고요. 누구나. 또 오래 살고 싶어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또 저도 이 사람 사는 게 생로병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로병사를 백그라운드로 배경으로 저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사니까 지금 현재 그렇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좌절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그 사심을 봤을 때 절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절망을 하면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망이 있을 때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뭐 이 정도 갖고 네,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어려웠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지금도 못 잊어요. 저랑 같이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 휠체어, 이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요? 휠체어라고 그러죠. 그 휠체어를 타고 지내는 친구인데 누가 와서 도와주면 손이 올라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고.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대소변도 혼자 못하고 이 손도 누가 올려줘야 올려요. 근데 그 친구가 그림을 그려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날짜를 주면서 꼭 한번 그 날짜에 저를 초대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초대 날에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는 데는 지금 이렇게 그 현관에서부터 이제 그걸 휠체어를 끌고 와야 되니까 이제 아래층에서 이제 1층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 가니까 진짜 거짓말하고 한 30명도 넘는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데요. 거기서 정상인 사람은 저하고 그 사람 돌보는 딱 2명이에요. 다 불구자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제가 기가 막혔던 게 젊은 청년이에요. 키가 막 거의 한 건장한 청년이에요. 근데 완전히 누워 있어요. 완전히. 그냥 뭐 반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누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키도 한 190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젊은 청년인데. 그래서 너무 제가 기가 막혀서 아 굉장히 미안한데 무슨 일로 이렇게 되었냐. 그러니까 어느 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오는데 바나나 껍질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거를 밟고 내려오다가 이 뒤를 그냥 목이 꺾어져서 그 평생 그렇게 있어야 돼요. 아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 그날 그거 당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은 이미 그때가 제 생각에는 아마 25살은 넘었겠죠. 어떡해. 얼마나 자기의 꿈과 포부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넘어져서 여기 목을 뼈를 했으니까 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많이 사실 슬펐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인데 어떻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람을 보여줬을까. 그리고 제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사람도 사는데 팔, 다리 멀쩡하고 다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좌절을 할까. 그래서 굉장한 힘을 받고 다시 디디고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직접 본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선생님의 그림 안에 그런 회복력이 있는데 예. 모든 작가들이 자기만의 고유한 작품성이 있잖아요. 또 특별히 작가로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으셨어요? 제가 이제 작품 생활이 거의 50년이잖아요. 네. 그 보면은 이제 변천사가 있습니다, 쭉. 저도 몰랐지만 이제 이렇게 10년씩 이렇게 그 터울로 이렇게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작품들이 이제 10년 정도로 봤을 때 많이 변화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저의 작품이 많이 변했지만 얼마 전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이도 있는 것 같지만 제 생각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물질로 헌금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보람 있는 일이 없을까. 그걸 참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사실 선교사님들을 많이 돕고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이 어려운 일들을 해내고 계시는데 물질로 이렇게 기도로 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지만 현장에서 좀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외국에 나갔을 때
그 기온이라든가 또 특히 물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많이 염려가 되니까 식구들이 그거는 좀 저한테는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직접 선교 가는 거는. 예, 그래서 그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외국에 살잖아요. 예. 여기는 한국이지만 그 외국 작가들하고 이렇게 그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지금 47년, 8년을 하다 보니까 그 상상외로 본인이 잘해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네, 내가 잘해서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참 감사하다. 네.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감사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열심히 해서 다 이루어 놓은 건데 이게 왜 감사하냐. 그런 얘기들을 해요. 네. 그래서 종교 하나님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나약하고 모자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끔 많이 받았어요. 제가. 본인이. 네, 제가. 네.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리고 전도하는 방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앞에서 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또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외국에 있는 저로서는 그거는 조금 이분들이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연스럽지 않는. 네네. 네. 거기다 제 남편이 또 스웨덴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누구보다 그 이제 느낌. 네, 남편하고의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이론적인 생각을 네. 많이 생각을 해요. 제 남편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사실 종교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제가 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좀 할 수 있을까를 기도를 하다가 너무 좋은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은 탤런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탤런트가 크던 작든 상관없이 탤런트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탤런트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저의 이 소재. 그림 세 개지만은 그 뭐 조그만이라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작품 소재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시기를 왔기 때문에 작품이 많이 변화가 됐지만 이제 자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예. 자연 누가 만들었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누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뭐 대단하신 분들이라도 대답을 하시는 분들을 못 만나봤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 약간 좀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아, 내가 뭐지?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물, 공기도 우리가 솔직히 그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먹고 사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작품의 소재가 자연의 소리예요. 근데 그 자연의 소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하고 싶어요. The Voice of God 이렇게 네.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작품 제목을 Voice of Nature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거부가 되는 이 소재를 하면은 오히려 안 돌아올 것 같아서. 안 돌아올 것 같아서. 네,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걸 빼고 자연의 소리 그렇게 지금 띠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새도 그리시던데요. 이유가 있나요? 새. 새도 이제 자연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새를 한번 제가 넣었어요. 그림에 네. 들어왔는데요. 그 조그만 새 하나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너무나 많은 공간성을 주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의외로. 저 생각을 못 했는데 사실 조각은 입체감이 있어서 우리가 어디서나 이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림은 캠퍼스 안에만 들어가 있어야 그렇죠.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사실 원근법은 나타낼 수 있어요. 구상을 하든 추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런데 그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설치 미술 같은 건 할 수 있죠. 예. 최근에 하는 설치 미술. 그래서 이번 전시를 이렇게 오래간만에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새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이면서 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어렵게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좀 두렵고 좀 무섭고 그랬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그런 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법이 많아요. 특히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5장, 6장, 7절 읽으면 와, 이걸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워요, 굉장히. 그리고 또 로마서를 읽으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어렵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나름대로 그냥 실천을 이 말씀에 버금가는 생활은 못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따라가는 게 더 낫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다가 이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정죄를 하는 것을 네, 이제는 그런 생각을 떠나서 참 자유를. 네, 어느 날 보니까 뭐라 그럴까 좀 편안한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굉장히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막 따지고 그랬던 생각도 저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 나는 나 같으면 잘 안 그렇겠지만 저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저 사람이 그러는 거를 내가 내 틀 안에 놓고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건 그거는 너무 아니지 않나.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냥 관심을 덜 갖게 됐어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웬만큼 나쁘지 않으면 관대해지고. 네,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으니까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그런 그 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을 처음 뵐 때, 오늘 여기 시작하기 전에 네. 처음 뵐 때는 굉장히 단호하고 네.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안 듣고 막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네. 근데 대화를 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발견했네요. 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세요. 보십시오. 다양성을 인정을 하라는 이야기를 이 연세에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걸 실천하신 분이고 또 굉장히 지혜로우면서도 또 아닌 건 아닌 거고 옳고 그름을 또 정리해서 나가는 그 모습도 단호함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로. 예, 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진짜 우리 나눔 선교회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자녀 교육에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 입양 아동들은 정말 사랑. 왜냐면 그 아이들이 온 이유를 아니까. 네.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 그다음에 입양 아동 이 마약한 애들을 보면서 성교육.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그 성경 말씀대로 성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요. 목사 거기서 하는 대로. 네. 그 나눔 선교에서 하는 대로. 네. 그 부모님들의 아픔을 제가 다 받아들이고 봤어요. 보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네. 생각을 해서 정말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게도 애들이 그렇게 자라줬어요. 네. 그래서 감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집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죠. 그렇죠. 그거 하나는 제가 안 버립니다. 네. 예. 하여튼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말씀하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주 절절하게 만나신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요? 절절하게,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가.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 찬양대에서 만나셨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그래서 그냥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그냥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은 항상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LA에서,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도 그랬고, 이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또 김진호 목사님, 이제 그때 그 강준비 목사님, 뭐 이렇게 테이프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 테이프를 늘 듣고 그림을 그리거든요. 설교 테이프. 그래서 이제 김진호 목사님 테이프를 듣던 중에 이제 설교 말씀 중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손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두 번이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네, 사람. 본인을 사랑하는 사람. 나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본인 스스로를 정말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 저는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 무너지면서 정말 주마등처럼 제가 잘못했던 것만 정말 거짓말하고 3일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진짜 저 거기서 완전히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그 다음부터 이런 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도구로 뭔가 쓰임 받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가정부터 지켜야 되겠다. 네, 가정부터 지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네. 왜냐면 제가 가정을 파기했었으니까 두 번 다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정의 화목은 성경 말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참는데 억지로 참지 말라고. 화를 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의 태도가 긴 세월 동안 한정희 작가님께서 한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 힘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저희는 지금 뭐 둘이 살고 있어도 애들이 수시로 오니까 저희 집에 자는 방이 7개가 있는데 수시로 걔네들 방 그대로 놔두고 네. 언제나 와서 자기들 방에서 있다가 갑니다. 스멜스 굿 막 이러면서 네. 그리고 그냥 막 열심히 해주고. 왜냐면 사실 딸들이 오면은 엄마가 얼마나 해줍니까? 그렇지. 왜 며느리가 네. 맞다고. 그건 아니죠. 너무 좋아요. 아, 진실로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네. 그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도 지금 선생님의 삶에서 실천한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작품을 해가실 텐데 앞으로의 포부 좀 말씀해 주세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작업으로 보답하고 싶고 그게 제가 하는 일이고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싶고 그럼요. 네. 너무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잘 하고 있어요. 그냥 이 상태도 너무 만족하고요.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천만에요. 네. 감사합니다. 굿TV 샤론에 꼽힐 때 오늘은 한정희 작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5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봉사와 나눔을 삶으로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계신 한정희 작가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어요. 말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한 그림으로 감동을 전하는 한정희 작가님.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삶을 사는 모습 그 자체는 저희들에게 너무 많은 기감이 되었습니다. 네. 작가님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예쁘네요. 저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작가님이 살면서 피워오신 샤론의 꽃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만큼 예쁘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꽃을 이렇게 밖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여기 나와서 이야기 나눠주시면서요. 저도 두 분이 너무 진행을 잘해주셨고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참 저한테는 좋은 기회였다.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저희도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실한 기도에 항상 응답을 해주십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피어나는 샤론의 꽃처럼 아름답고 용기 있는 분들과의 만남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주세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샤론의 꽃은 피어나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나 꽃을 활짝 피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